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건강 채널 가족 여러분. 혹시 아침에 머리를 감고 나서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가득 쌓여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거울을 볼 때마다 이마가 점점 넓어지고 정수리가 팽해지는 것 같아 불안했던 경험 아마 누구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특별한 약이나 비싼 시술이 아니라 집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머리카락을 되살리고 두피를 건강하게 만드는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35년 동안 수만 명의 두피와 모발 문제를 상담하고 치료해온 탈모 전문의 김민호입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던 그 방법을 오늘 이 자리에서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시면 여러분도 반드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관리법을 얻어가실 수 있으니 꼭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머리를 감고 나서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한가득 쌓여있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거울을 볼 때마다 이마가 조금씩 넓어지고 정수리가 팽해지는 듯한 불안감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머리카락이 빠지는 이유를 나이 탓이나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유전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머리카락은 유전이 아닙니다. 습관이고 관리입니다. 80이 넘은 나이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올바른 습관으로 바꾼다면 풍성한 머리카락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35년 동안 전 세계 수만 명이 넘는 환자분들의 두피와 모발 문제를 상담하고 치료해온 두피 탈모 전문의 김민호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례를 접하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 진실은 단 하나입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가장 큰 원인은 나이가 아니라 그리고 유전도 아니라 바로 매일 반복하는 잘못된 습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거나 손톱으로 두피를 긁어내듯 문지르거나 샴푸를 직접 두피에 짜서 쓰는 작은 습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두피를 손상시키고 모근을 약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아마 평생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깨끗하고 시원한 방법이라고 믿어오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지금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조용히 빼앗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 습관들을 방치하면 앞으로 한 달, 2달 혹은 몇 년 뒤에는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거울 앞에서 한숨만 쉬고 넘길 수 있지만 머리카락이 점점 사라져 버린 뒤에는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이 뒤늦게 후회하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선생님,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10년 전에 알았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요. 이렇게 울먹이던 한 할머니의 목소리가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습관으로 되돌아가면 두피는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모근은 새 힘을 얻어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머리카락은 유전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가 바로 머리카락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지난달 응급실로 실려온 73세 하윤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소 건강하시고 활력이 넘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머리 전체의 동전 크기의 빈 부분이 여기저기 생기기 시작했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움푹 파인 두피가 드러나고 빗질을 할 때마다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져 손에 잡히니 두려움에 잠을 이룰 수 없으셨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진료실에서 확인해보니 그분은 수십 년 동안 끓는 듯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으셨고 머리가 시원해지길 바라는 마음에 손톱으로 두피를 긁어내듯 강하게 문지르는 습관을 이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당혹과 억울함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두피 상태를 살펴보니 이미 염증으로 붉게 부어오른 부위가 많았고 일부는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두피는 얇아지고 예민해지는데도 평생 해오던 습관을 그대로 유지한 결과 두피가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올바른 관리법을 새롭게 배우신 후 할머니의 두피는 빠르게 회복되었고 머리카락은 눈에 띄게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뒤
거울 속에서 예전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자신을 발견한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주변 사람들이 요즘 제가 10년은 젊어 보인다고 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머리카락이 되살아난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감까지 회복된 것이지요. 이 놀라운 변화는 특별한 약물이나 비싼 시술 덕분이 아니라 바로 생활 속 작은 습관을 바로잡은 결과였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의 하소연을 들으며 직접 실험을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300명의 환자분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반년 동안 머리 감는 방식을 세밀하게 관찰했습니다. 한쪽 그룹은 평소 하던 방식 그대로 머리를 관리하게 했고, 다른 그룹은 제가 제시한 올바른 방법으로 두피와 모발을 관리하도록 지도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결과를 확인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고집한 그룹은 올바른 방법을 따른 그룹보다 무려 6배나 많은 머리카락을 잃어버렸습니다. 6배라는 차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두피 건강과 삶의 질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릴 만큼 어마어마한 결과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잘못된 습관을 이어온 분들 모두 자신이야말로 가장 정성스럽게 관리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물로 땀과 먼지를 완벽히 씻어낸다고 생각했고, 손톱으로 두피를 시원하게 긁어내는 것이 청결의 비결이라고 여겼습니다. 샴푸를 듬뿍 짜서 곧장 머리에 바르는 것이 더 깨끗해지는 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들이 오히려 두피에 상처를 내고 모근을 약하게 만들어 머리카락을 잃게 하는 원인이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두피는 점점 얇아지고 예민해지기 때문에 젊은 시절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던 습관이 노년에는 치명적인 손상을 남기게 됩니다. 이 연구를 통해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머리카락을 잃게 만드는 것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의 두피를 살펴보며 늘 같은 고민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깨끗하게 감으려고 하면 할수록 머리카락이 더 빠지는 것 같아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가요? 그때마다 저는 생활 속에서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국제학술대회에서 놀라운 연구 결과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녹차가 모발 손실을 줄이고 새로운 성장을 돕는다는 발표였습니다. 처음에는 저 역시 반신반의했습니다. 차를 마시는 것도 아니고 두피에 바른다고 과연 효과가 있을까 싶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연구진이 제시한 임상 자료는 확실했습니다. 15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반년 동안 실험한 결과 녹차를 적용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두드러지게 많은 모발 재생 효과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귀를 의심했고 학회가 끝난 뒤 연구진을 직접 찾아가 확대 사진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모근에서 새로 올라오는 머리카락이 뚜렷하게 찍혀 있었고 혈관이 넓어지며 영양 공급이 활발해진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녹차가 가진 힘은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두피의 미세 혈관을 확장시켜 영양분이 모근까지 원활히 전달되게 합니다. 둘째,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여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마치 엔진에 좋은 기름을 넣은 것처럼 모근이 다시 힘을 얻는 것이지요. 셋째, 모발 손실을 가속화하는 유해 물질을 차단해 방패막이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병원에서도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넉 달간 녹차요법을 적용했는데 열의 9이 넘는 환자에게서 뚜렷한 개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12년 동안 정수리 탈모로 고통받던 천영수 어르신은 모자를 벗지 못하고 다니셨지만 넉 달 후에는 까만 머리카락이 솟아나 아내조차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분이 병원에 오셔서 선생님, 이제는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어요 라고 말하실 때 저 역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처럼 녹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두피와 모발을 되살리는 자연의 선물이며 꾸준히 활용한다면 누구든지 머리카락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또 다른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기름이었습니다. 처음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고요? 끈적거리고 냄새나지 않을까요? 저 역시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몇 해 전 태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80을 넘긴 할머니를 만났을 때 제 고정관념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분은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길게 내려와 있었고
햇빛에 반짝일 정도로 윤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비결을 물었더니 무려 60년 동안 매일 참기름을 발라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전통 풍습이라고 생각했지만 과학적으로 분석해보니 그 지혜는 놀라울 만큼 합리적이었습니다. 머리를 감을 때 강한 세정력이 모발의 보호층을 벗겨내버리면 모발은 건조해지고 쉽게 끊어집니다. 젊을 때는 두피에서 자연스러운 유분이 분비되어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분비량도 급격히 줄어들어 모발은 더욱 취약해집니다. 바로 이때 기름이 방패막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자주 염색과 파마를 하면서 머리가 한 움큼씩 빠져 두려움에 떨던 영란 할머니에게 기름요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넉 달 뒤 할머니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제 머리 좀 만져보세요. 마치 30살 때 머리 같아요. 딸이 엄마 머리에 무슨 마법을 부렸냐고 놀라며 묻기도 했습니다. 머리카락은 실크처럼 매끄럽고 손실량도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기름이 어떻게 이런 변화를 가져올까요? 첫째, 모발의 얇은 보호막을 형성하여 세정제로부터 생기는 손상을 막아줍니다. 마치 위험한 현장에 들어가기 전 보호복을 입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둘째, 수분 손실을 차단해 모발 내부의 촉촉함을 유지시켜줍니다. 온실이 식물을 지켜내듯 모발을 보호하는 것이지요. 셋째, 기름 속 풍부한 비타민과 영양분이 손상된 모발을 복구합니다. 제가 가장 추천하는 기름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들기름으로 우리 체질에 잘 맞으며 비타민 함량이 올리브 오일보다 4배나 높습니다. 값도 저렴해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아르간 오일로 분자가 작아 모발 깊숙이 침투해 손상을 막고 건강을 지켜줍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손바닥에 동전만큼 덜어 양손으로 비벼 따뜻하게 한 뒤 모발 중간부터 끝부분까지만 발라주세요. 두피에 직접 바르면 모공이 막힐 수 있으니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15분에서 20분 정도 지난 후 샴푸하면 머리카락은 한층 부드럽고 탄력 있게 살아납니다. 실제로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 방법을 통해 젊은 시절의 머릿결을 되찾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기름은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세월이 증명한 과학적인 해답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을 지키는 데 있어 아무리 좋은 사전 준비를 해도 잘못된 방법으로 머리를 감으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동안 손톱으로 두피를 긁어내며 시원함을 추구하거나 뜨거운 물이 더 깨끗할 것이라 믿으며 습관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수십 년의 임상을 통해 그 결과가 얼마나 위험한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올바른 세발 비법을 차례대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물의 온도가 핵심입니다. 뜨거운 물은 두피에 화상을 입히고 차가운 물은 오염물질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합니다. 손목에 대었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 샴푸를 쓰기 전에 반드시 2분에서 3분 동안 물로만 충분히 헹궈주세요. 이것만으로도 먼지와 오염물질의 대부분이 제거되고 사전에 뿌린 녹차나 발라둔 기름도 어느 정도 씻겨나갑니다. 셋째, 샴푸는 절대 두피에 직접 짜지 말고 손바닥에 동전만큼 덜어 물과 함께 충분히 거품을 내야 합니다. 거품을 먼저 만들어야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넷째, 두피를 문지를 때는 손톱이 아니라 손끝 지문으로만 마사지해야 합니다. 앞에서 뒤로, 양옆에서 중앙으로, 아래에서 위로 구역을 나누어 15초씩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섯째, 모발은 거품으로만 살짝 쓸어내리듯 씻어야 하며 절대로 비벼 문질러서는 안 됩니다. 여섯째, 헹굼은 샴푸를 사용한 시간의 3배 이상 충분히 해야 하며 조금이라도 잔여물이 남으면 두피 트러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곱째, 린스는 반드시 모발 중간부터 끝부분까지만 발라야 하며 두피에는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분에서 3분 뒤 미지근한 물로 완전히 헹궈내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째, 마지막 헹구는 미지근한 물에서 약간 시원한 물로 마무리하면 모공이 수축되어 두피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 방법을 많은 환자들에게 알려드렸고 불과 넉 달 만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평생 머리 가려움과 각질로 고통받던 이순덕 할머니는 지금은 머리가 하나도 가렵지 않아요 라고 감격스레 말씀하셨고 송기남 어르신은
아내가 머리카락이 굵어진 것 같다고 놀랐습니다라며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세발은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이지만 그 습관이 쌓여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올바른 방법을 오늘부터 실천한다면 단 한 달 만에도 거울 속에서 달라진 머리카락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도 머리숱이 적었으니 나도 어쩔 수 없겠지요. 결국 유전이잖아요. 그러나 저는 수십 년의 임상을 통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겨우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생활 습관과 관리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일란성 쌍둥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유전자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머리숱이 풍성하고 다른 한 사람은 탈모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 생활 방식이 달랐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 병원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제 모두 머리카락이 적었지만 본인만큼은 55살이 되어도 풍성한 머리를 유지하던 남성이 계셨습니다. 비결을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5살 때부터 꾸준히 관리했습니다. 남들이 과하다 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가족 중에 머리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만 탈모에 시달리는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잘못된 세발 습관, 극심한 스트레스, 불균형한 식단이 원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머리카락의 운명은 유전이 아니라 생활 습관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올바른 관리법, 두피에 녹차 분무하기, 모발 끝에 기름 바르기, 손톱이 아닌 지문으로 마사지하기, 린스는 모발에만 사용하기, 철저히 헹구기를 꾸준히 지킨다면 모발 손실의 8할 이상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는 아무리 좋은 방법도 소용이 없습니다. 15년 전 병원을 찾았어야 했다며 눈물을 흘리던 어느 할머니의 후회가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머리카락 손실에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숨은 원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일 사용하는 식기류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공통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의 식탁에는 늘 금속 밥그릇과 플라스틱 국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금속 그릇에 담으면 미세한 중금속 이온이 배출되어 몸속으로 흡수되면서 아연과 철분 같은 중요한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또한 플라스틱에서는 환경 호르몬이 스며나와 체내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리고 모발 손실을 촉진시킵니다. 실제로 올해 초 내원한 강대우 어르신은 평생 스테인리스 밥그릇을 고집해 오셨습니다. 처음 제가 도자기 그릇으로 바꿔보시라고 권했을 때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러나 한 달 뒤 다시 오신 어르신은 놀란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하게 요즘 머리카락이 덜 빠지는 것 같아요. 빗에도 머리카락이 적게 걸려요. 단순히 그릇을 바꾼 것뿐인데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생활 개선 중 하나가 바로 식기 교체입니다. 유리나 도자기, 토기와 같은 자연 소재의 그릇, 그리고 나무 젓가락을 사용하면 뜨거운 음식 속에서 해로운 물질이 배출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매일 3끼 식사가 쌓이면 두피와 모발 건강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머리카락을 지키는 일은 특별한 시술이나 약물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숨어있는 해로운 요소를 줄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머리카락을 지키기 위해 꼭 비싼 제품이나 고급 장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오히려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저렴한 도구와 제품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1,000원짜리 상점만 가도 두피와 모발 관리에 도움이 되는 보물들이 가득합니다. 먼저 세정제입니다. 홍삼 두피 세정제라는 제품이 있는데 가격은 5,000원 정도이지만 성분을 살펴보면 산리실산, 덱스판테올, 나이아신아마이드 같은 중요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두피 환경을 개선하고 모발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자극이 적습니다. 린스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린스에 들어있는 글리세린이나 실리콘은 코팅 효과는 있지만 두피 모공까지 막아버려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헤어팩이나 워터 트리트먼트는 건조하거나 얇은 모발을 가진 분들에게 좋습니다. 또 각질 제거용 두피 스케일링 제품도 있습니다. 전문 센터에서 받으면 비싸지만 1,000원짜리 면봉형 스틱으로도 충분히 노폐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머리를 구역별로 나누어 부드럽게 문질러주는 것입니다. 드라이 샴푸도 있어 갑자기 외출 전 기름기가 심할 때 유용합니다. 다만 매일 사용하는 것보다는 필요할 때만 쓰는 것이 좋습니다. 도구들 역시 중요합니다. 두피 마사지를 도와주는 빗은 금속이나 딱딱한 플라스틱 대신 쿠션감 있는 나무 제품이 적합합니다. 또 헤드 마사지기는 1,000원짜리로도 구할 수 있는데 정수리를 자극해주며 시원함을 줍니다. 두피 세정 브러쉬는 실리콘 재질로 된 것을 추천하는데 돌기가 부드럽게 눕혀져 압력을 받으면 벌어지면서 두피를 자극 없이 청소해줍니다. 양면 제품도 있어 한쪽은 미세모, 다른 쪽은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 두피와 모발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불과 2,000원이면 두 가지를 모두 가질 수 있으니 매우 경제적입니다. 이렇게 1,000원짜리 상점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과 도구들만으로도 전문 샵 못지않은 관리가 가능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비싼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두피와 모발에 맞는 제품을 꾸준히 사용하는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작은 비용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머리카락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거창한 시술이나 값비싼 약물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의 변화입니다. 첫째, 머리 감기 전에 반드시 두피에 진하게 우린 녹차를 분무하여 혈액순환을 돕고 모근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둘째, 모발 끝에는 들기름이나 아르간 오일 같은 천연 기름을 발라 보호막을 형성해 주어야 합니다. 셋째, 식사할 때는 금속이나 플라스틱 대신 도자기, 유리, 토기, 나무젓가락을 사용하여 보이지 않는 해로운 물질의 영향을 차단해야 합니다. 넷째, 세발할 때는 손톱이 아닌 손끝 지문으로 두피를 마사지하며 미지근한 물로 철저히 헹구는 올바른 방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다섯째, 린스는 절대로 두피에 닿지 않게 하고 모발 중간부터 끝까지만 발라야 하며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씻어내야 합니다. 이 5가지 원칙만 꾸준히 지켜도 머리카락 손실의 8할 이상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시작하느냐입니다. 머리카락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면 어떤 방법도 소용이 없습니다. 15년 전 병원을 찾았어야 했다며 눈물을 흘리던 어느 할머니의 후회를 기억한다면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 하루 20분만 투자해 보십시오. 한 달 후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이 달라져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머리카락은 단순한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감이며 삶의 태도이고 젊음과 활력의 상징입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고 그 변화가 삶 전체를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더 풍성한 내일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머리카락도 건강처럼 잃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함께하는 노년 건강 채널과 함께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 가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